안녕하세요. 4130 바이크 내무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이로 장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자이로는요, 핸들이 회전되면서도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게, 정확하게는 뒷브레이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장치를 말합니다. 이건 제가 타고 있는 커스텀 모델이고요. 킹크 커브 같이 1과 8분의 1 어헤드셋 루즈볼 베어링을 사용하는 모델에는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케이블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퍼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케이블 윗선을 고정해주는 위쪽 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운 케이블이네요. 보통 위 케이블은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다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쪽이죠. 요 브레이크 쪽 연결되는 요 케이블 길이를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어퍼 케이블이죠. 윗선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케이블이 돼 있죠. 보통 오른쪽 브레이크를 뒤쪽에 연결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정확한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좌우 길이가 다르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이로 같은 경우는요, 브라이언 스쿠라라는 굉장히 오래된 올드스쿨 라이더가 개발을 해서 오디세이사에 특허권을 넘겼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오디세이사에서 자이로를 만들어 왔고요. 특허권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거의 비슷한 자이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케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인터그레이티드 헤드셋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프레임에 이런 자이로 탭을 연결해야만 자이로를 정확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싱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제거하는 거겠죠. 뒤쪽 행거에서 케이블을 느슨하게 풀어주고요. 나머지 이쪽 파트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싱글 케이블을 분리를 해주고요. 레버에서 분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홈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요, 케이블을 빼주면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스템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스템 분리할 때는 우선 옆쪽에 있는 너트를 느슨하게 풀어주고요. 그리고 탑볼트를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스템과 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프레임 헤드 튜브에서 포크 탑까지의 거리를 일단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40mm 이상은 돼야만 자이로를 정확하게 장착하는데 편리합니다.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아케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한 45mm 정도 나오니까요,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터가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요 다운 케이블 탭을 프레임에 부착하는 겁니다. 보통 2.5mm 육각 렌치가 사용되고요. 아주 작은 볼트로 조여지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 꽉 조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 프레임에, 보통 자이로가 장착 가능한 프레임들은 이렇게 구멍이 2개 뚫려 있고요. 이 구멍에 위쪽은 그냥 걸쳐지는 거고요. 밑에 쪽은 선이 나 있어서 볼트가 체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2.5mm 육각 렌치로 꽉 조여주고요. 자, 한쪽은 됐죠? 아까 보여드린 자이로 세트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다운 케이블 스토퍼는요, 예전에는 위쪽 헤드 튜브 캡을 분리해야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헤드 튜브 방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이 된 건데요, 아주 편리해진 겁니다. 예전에 장착했던 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헤드 튜브에서 헤드셋 컵을 분리하고 다시 그 중간에 끼는 그런 방식으로 장착을 해뒀습니다. 자, 네, 자이로 탭이 장착이 완료됐고요. 1과 8분의 1 루즈볼 헤드셋은요, 아까 포함된 요 부속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델은 킹크 커브 모델이죠. 예전 방식의 루즈볼 헤드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스팀음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 탑캡을 분리를 해줍니다. 일단 요거는 자이로 위에 어퍼 플레이트 장착만 보여드릴 거니까요. 브레이크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자, 인터그레이티드 헤드셋이 아닌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윗부분이 되어 있고요. 먼저 위에 부품, 헤드셋 부품과 포크를 프레임에서 분리해 줘야 됩니다. 이 베어링은 순서대로 그대로 빼서 그대로 옮기면 되니까요. 순서 헷갈리지 않게요. 이 상태로 그대로 옮기면 될 것 같고요. 포크를 프레임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자, 1과 8분의 헤드셋에 자이로 장착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장착해야 되는데요. 이 플레이트가 이 베어링 컵을 분리하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헤드셋 컵 리무버 툴이 필요한데요. 이건 전용 툴이고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안장봉을 커팅한 이런 긴 튜빙이 있으면은요, 이거 밑에 쪽에 넣어서 위에 이렇게 걸리는 공간을 만들고요, 망치로 쳐서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전용 공구로 분리를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요, 분리가 아주 쉽게끔 되어 있는 공구입니다. 자, 그래서 망치로 치면서요, 위에 컵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컵을 분리를 합니다. 이 컵 위에 이 자이로 다운 플레이트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헤드셋 컵을 넣어줍니다. 자, 이 컵을 다시 넣을 때는요, 플라스틱 망치를 사용해도 되고요. 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강목을 헤드셋 위에 대고 망치로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쪽을 치면 되겠죠. 어쨌든 이 헤드셋 컵에 데미지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헤드셋 프레스 전용 툴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전용 툴을 사용해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베어링 컵이 장착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분리했던 포크를 다시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분리했던 헤드셋 베어링을 순서대로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퍼 플레이트죠, 윗선 잡아주는. 자, 요렇게 장착이 되는 게 1과 8분의 어헤드셋 같은 경우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아케이드 모델을 작업하면서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아케이드 모델입니다. 최근 모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인터그레이티드 헤드셋이고요. 이런 탭을 다는 방식입니다. 방금 전에 1과 8분의 1 어헤드셋, 표준 루즈볼 베어링 헤드셋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죠.
포크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로터를 올려줍니다. 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헤드셋 캡이 간혹 뚱뚱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요 걸리는 간섭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요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더피플 모델 같은 경우는요, 자이로 세팅을 위해서 요 3mm 정도 되는 스페이서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 어퍼 플레이트를 올리고서 이 위에 올려줄 건데요, 왜냐하면은 위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메워주지 않으면요, 스템이 정확하게 헤드셋을 눌러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얇은 스페이서를 꼭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됐고요. 이 위에 스템을 올려 볼게요. 자, 아까 분리했던 스템을 올려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위더피플 모델 같은 경우는 자이로 세팅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요 스템에 남아있는 공간이 적어도 한 5mm 정도는 돼야 됩니다. 포크가 좀 짧아서요, 자이로를 장착했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8mm나 10mm 가까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스템 높이를 조절하든지 밑에 있는 스페이서 조절을 해서 스템을 최대한 포크와 많이 물리게끔 세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로 해주면은 기본적인 이 로터 쪽 부분은 조립이 완료가 된 거고요. 탑 볼트를 장착하겠습니다. 탑 볼트를 조여서 헤드셋 움직임을 적당히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스템을 포크에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이로를 사용한 지가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사용을 하게 됐고요. 플로이랜드 기술과 그리고 약간 옛날 올드스쿨 기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핸들을 돌려야 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항상 사용하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구조적으로는요, 거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윗선 어퍼 케이블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자, 이게 어퍼 케이블이고요, 윗선입니다. 자, 케이블 안쪽에는 언제나 그렇듯이요, 오일을 좀 넣어주고요. WD-40 좋습니다. 다른 체인 오일이나 기타 오일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 이 안쪽으로 들어갈 요 헤드 부분에는요, 구리스를 케이블 쪽으로 발라주면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두 케이블이 있는데요, 반대가 됐네요. 이 상태가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이렇게 꺾였을 때 좌우가 거의 대칭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요, 레버 쪽에 짧은 케이블이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버 쪽에 이렇게 케이블 헤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넣었을 때 좌우가 거의 수평이 됐죠. 자, 일단은 바렐을 돌려서요, 어퍼 플레이트에 케이블을 고정을 해줍니다. 일단 임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세부적인 조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자, 잘 보이시나요? 바렐을 쭉 돌려서 요 케이블을 로터 위쪽에 부착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은 이 로터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브레이크 랩을 잡지 않았을 때 이 로터 탭이죠, 이 밑에가 공간이 1mm 이상을 항상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상태로 떠 있는 상태로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있는 상태가 되면요, 위 케이블과 밑에 케이블에 텐션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주행 중에 이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렐을 조절해서요, 그래서 이제 임시 조절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바렐을 돌려서 모터를 공중에 띄우는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 밑에 바렐 두 개로 조정이 안 된다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에도 정션이라고 그러죠. 요 모이는 부분 위쪽에 바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길이를 조정해 주면은요, 자, 다시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가 공중에 떠 있는 높이가 됐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상태로 맞춰줘야지만 밑에 케이블 연결했을 때도 케이블이 서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작동과 자이로 회전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케이블이 이탈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션 위쪽에 있는 바렐로 조절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필요할 때는 요 레버 바렐로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일단은 자이로 케이블에 있는 요 바렐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운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운 케이블도 동일하게요, 요 안쪽에 오일을 좀 넣어주고요. 다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요쪽에서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션 쪽에서 분리를 해서요, 오일을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 브레이크 쪽으로 연결되는 쪽도 오일을 좀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케이블의 원을 좀 구부려서 만들어준 다음에 장착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게 장착이 됩니다. 자, 위쪽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밑에 쪽 바렐에 이렇게 케이블을 넣고요. 그리고 요 속선이죠, 이 둥근 헤드가 달려있는 요거를 이 로터 밑에 부분에 요 홈에 걸쳐줘서 연결을 하면은 기본적인 연결은 끝나죠. 자, 요 너트도 10mm 너트들은요, 나중에 자이로 플레이 현상이라고 그래서요, 자이로 펄떡거리는 거를 조정하고 나서 고정을 좀 꽉 해줄 거니까요, 임시로 손으로 살짝 조이는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운 케이블 같은 경우는요, 케이블 커팅을 해서 길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엔 요 아케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서 커팅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안에 있는 속선까지 간혹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단을 할 때는요, 일단은 길이를 체크를 하고요, 자, 보통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요, 케이블을 쭉 빼줍니다. 이 속선까지 자르게 되면은요, 다운 케이블을 새로 껴야 되니까요. 자, 길이는 요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케이블 커터기로 커팅을 해줍니다. 자, 실제로 사용할 케이블 길이는요, 요 정도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요 커팅한 부분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찌그러지면서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그라인더로 보통 하는데요, 집에서 하시는 경우는 사포를 사용하셔도 되고, 줄로 문질러 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라인더로 평탄화 작업이 됐고요, 끝부분이 약간 뭉개졌으니까요, 자, 이런 송곳으로 꾹 눌러서 케이블 들어갈 입구를 만들어 줄게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길이가 커팅된 겉선을 집어넣어 주고요, 쭉 집어넣어 준 다음에 프레임 밑에 있는 행거에다가 걸쳐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에는 겉선 끝부분에는
금속으로 된 엔드캡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런 엔드캡을 하나 껴주면은요, 케이블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고요, 바렐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적인 브레이크 세팅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케이블 행 곳 쪽에 자이로 케이블을 넣어주고요, 길이가 긴 속선이죠. 인너 케이블도 커팅을 해주고요. 이 커팅한 속선 케이블 끝에는요, 엔드 캡을 하나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에가 풀리지 않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상태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마무리 세팅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이 로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스토퍼에서 1mm 이상은 떠 있어야 됩니다. 네, 보통 밑면에 닿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위스 케이블이 분리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mm 이상 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작동했을 때 로터가 평행으로 위아래 움직이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이로 플랩이라고 그래서, 자, 지금 거의 없긴 한데요,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자이로 로터가 이렇게 펄떡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자이로 플랩이라고요. 요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렐 4개를 조정하면 되는데요, 보통 쉽게 하는 방법은 밑에 2개는 동일하게 높이를 설정해서 조여주고요, 위에 쪽만 가지고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을 한번 올려볼게요. 살짝.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잡힌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가 확인됐을 때요, 위쪽을 10mm 스패너를 사용해서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너트가 작기 때문에 지그시 조이는 정도로만 고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로터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은 직접 장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13 바이크 네모선장의 자이로 장착 하우투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